자, 우리 책은 어디 보는가 하면요. 탄력성은 좀 이따 보고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 얘보다 먼저 할게 뭐 있는가 하면 100페이지. 부동산 가격 결정이 있습니다. 자, 물론 강의 노트는 어디 가는가 하면요. 13페이지. 13페이지. 자, 일단 지금부터 하는 게 이겁니다. 균형시장에 대한 설명인데, 얘도 보니까 매년 시험 나올 게 말로서 묻는 문제 한 개이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한 개 있는데, 아마 제가 계산 문제 거의 5월부터 이제 계산 문제 할 겁니다. 그때부터 보시고, 지금 말로서 묻는 문제만 정확히 아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했듯이 요거 한 적이 있죠. 그죠? 균형시장 했을 때, 만약에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수요가 보니까 이렇게 각각의 가격마다 살 의사가 있답니다. 거꾸로 공급량도 각각에 있는 가격마다 이렇게 만들 의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얼마 되겠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적절하게 협상을 볼 수 있는 점이 있죠? 그죠? 이때 형성된 이 가격을 말하면 다른 말로 이게 균형 가격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때 형성된 이 양을 뭐라죠? 네, 균형량이라는 표현 쓴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먼저 할게.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만약에 현재 물건 가격이 100원이 되어진다면 현재 수요는 몇 개 살 의사 있습니까? 수요는 뭐 30개 살 의사 있죠? 공급은요, 10개 정도 내놓다 보니까, 일단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뭐랍니까? 수요가 초과되었다 해서 초과수요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래서 초과수요 되어지면 결국은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거꾸로 보니까 가격이 300원 되었을 때는 수요는 1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지만, 공급은 현재 30개 정도 내놓다 보니까 공급이 더 많은 거죠. 이런 걸 보통 뭐랍니까? 초과 공급된다 쓴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더 많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은 뭐겠습니까? 자, 일단 아주 심플하지만 이런 게 가끔 질문상 뜨기도 해요.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문제 보니까 몇 번인가 하면요. 27번이죠? 네, 27번 같은 그런 문제 가끔 뜨기도 해요. 자, 일단 나오면 이런 답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이 답을. 그래서 나와 있지만 거기 뭐 있습니까? 초과 공급 발생되면 임대료 하락하죠. 쭉 가서 초과 수요 발생되면 임대료 뭐합니까? 상승한다. 그런 개념 아시면 되겠네요. 문제 풀 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요. 이러한 어떤 그래프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 앞서 했던 이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 다시 해보죠. 자, 현재 이와 같은 이 곡선이 무슨 곡선이죠? 이 곡선. 수요 곡선이지. 수요 곡선 1넘버 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무슨 곡선? 공급 곡선 1넘버 우. 네, 이런 건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한 시장 속에 수요 공급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때 균형을 협상을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협상 본 요 점을 말하는 다른 말로 이게 균형점이죠. 그죠? 이때 형성된 요 가격이 뭐냐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 가격이다. 이때 형성된 양을 보통 말하면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량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균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변할 수 있지. 그죠? 수요가 변화가 있으면 이 균형적인 부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달라지면 그 결과 가격도 양도 변합니다.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공급 곡선도, 공급도 어떤 원인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런 새로운 균형적인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면 그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달라지는데 지금부터 뭐라는 거면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이동되었을 때 자, 이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이동되었을 때 시장에 있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요걸 좀 파악할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그 값을 먼저 구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 그래프는 나중에 그려보겠지만 일단 말로서 먼저 설명해보게 말로서. 첫 번째 있는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이 있는데요. 이게 수요가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이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달라질까 봐보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표현은 분명히 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이 말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란 말은 무조건 양은 증가예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감소한단 말은 무조건 양은 감소라고. 자, 그 다음요. 말로 해볼게. 수요 증가란 말은 시장에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다는 거지. 많으면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반대급부로 이 수요 감소한다는 말은 시장에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감소한 물건 가격은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요란 놈은 무조건 가격이든 양이든 이하고 같이 움직여. 항상 같이. 이걸 아시라고요. 그런데 이 공급에서는 가격이 좀 특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지. 그럼 가격은 뭐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공급이 점점점 감소하면 가격은요?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굳이 말로 표현했을 때 보니까 공급은 예외적으로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확인만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확인만. 자, 첫 번째 수요. 이런 건 제가 이 앞에 설명했지만 요 결과만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있죠. 반드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내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본 것과 그려보지 않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려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요. 돌아서면 금방 잊어먹는다고 이게. 근데 한번 그려보면 이건 분명 이해되거든.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기억하면 이건 오랫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물어보죠. 수요가 증가된단 말은 그래프가 우측 갑니까? 좌측 갑니까? 우측이지. 무조건 양증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요 증가 이게 읽고 가시라고. 그럼 새로 형성된 점 요거지? 그죠?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요. 양도 뭐 있습니까?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요거 하면 나오겠다. 확인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는 공급이 변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공급도 같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한번 봐보죠. 현재 보니까 원래 있는 수요와 원래 있는 공급이 있어요. 이렇게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데 잘 알지만 공급이 증가된다면 그래프가 우측 좌측 무조건 우측이에요. 이렇게 하는 공급 증가입니다. 절대 반대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그 결과 새로 형성되어진 균형점 요건데 이때 가격은 과거보다 분명히 떨어진다. 이렇게. 반대로 양은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그려보시라고. 본 다음에 요 개념 아시면 그 다음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아니, 항상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하나만 이동되냐? 그건 아니거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이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동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자, 이건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도 많아지는 경우.
두 번째,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 뭐 있습니까? 감소하는 경우. 네 번째,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 요 네 개예요, 네 개. 이 네 가지 이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 이 둘 다가 동시에 변하면요. 또다시 여기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방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게 증가되는 경우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크게 증가되는 경우. 세 번째, 수요 변화폭과 공급 변화폭이 똑같이 변화가 있는 게 세 경우 있어요. 자, 결국은 이 세 개 요건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실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이런 것도 한번 집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비록 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만, 한번 그려보면 분명히 나중에 기억 남는 게 달라지니까요. 자, 일단 요 말이 뭐냐? 수요가 이만큼 커지는데 공급 뭐 있습니까? 요것만큼만 증가되는데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 형성되어진 균형점 요거죠. 그래서 가격은 뭡니까? 올라가고 양도 맞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경우 가격도 올라가지만 양도 증가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케이스는 뭐냐? 이런 거요. 원래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얘는 현재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게 뭐 있습니까?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공급이 증가된단 말이기. 거꾸로 수요는 요것만큼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가격은 과거보다 떨어지겠죠. 양은 과거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 얘는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케이스. 이건 뭐냐? 수요 공급 변화폭이 같은 거죠.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균형이 돼 있는데, 현재 수요가 이만큼 커진 만큼 공급도 이만큼 증가된대. 균형점 요거죠? 그럼 가격은 과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양만 많은 거죠? 증가된다. 그죠? 그래서 가격은 불변인데 양만 증가된대. 물론 우리 시험에서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클 경우라 시험 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내지 않고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커지는 경우 시험 내면요. 요 세 가지 있는 경우수를 동시에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세 가지 경우를 동시에 설명하면요. 가격은 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무조건 뭐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딱 한 개 질문하면 나오면 좋은데 이 다 동시에 같이 나오면 한 개 질문에 언제 이 그래프 다 그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식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잘 보세요. 푸는 요령 나오면 있죠. 밑에다 바로 가격과 양을 써놓으시라고. 그런데 뭘 할 건가 하면 둘 다 동시에 설명할 애를 쓰지 말고 각각을 독립되어 있는 걸 보라. 독립된 것서 그래서 수요만 증가될 때 이가 먼저 구하고 공급만 변할 때 이가 먼저 구하라고. 자, 수요만 증가되면 가격 올라가지. 양도 뭐요? 무조건 수요는 같은 방향이야.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반대 방향이지. 양은 이렇게 놓고 동시에 같이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아니 가격은 때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지. 이 말은 뭐예요? 가격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분명히. 양은 둘 다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풀 때. 한 번 더 해볼까? 자, 다시 해볼게요. 요 경우 다시 합니다. 수요만 감소하면 무조건 같은 방향이지. 그죠? 가격도 양도 많은 거예요.
떨어질 것이고, 공급이 감소한다 말은 가격만이 반대 방향이지 양은 많은 거예요. 자, 동시에 같이 설명할게. 가격은 하락할 수도 증가할 수도 있는 거지. 그 가격은 뭐 한다? 모르지만 양은 무조건 많은 거예요. 자, 하락하는데 요때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누가 변화가 더 크다라고 나오지. 나오면 큰 쪽에 있는 그 값에 무조건 따라가. 반대쪽 생각하지 말라고. 현재 수요 증가가 더 큰 거지. 이 뒷말은 기억할 필요 없어. 수요 증가니 값이 따라가라고. 수요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양도, 요 값 나오지. 다시, 이건 공급 변화폭이 더 큰 거지. 이 값이 그냥 따라간다 생각하라고. 그래서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지. 양, 증가되지, 그죠? 이렇게 항상 변화폭이 크면 큰 쪽에 있는 값이 따라가라고. 자, 요것도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요 내용도 그려볼 거예요, 지금부터. 할 건데. 자, 미리부터 해보자고요. 결론부터. 첫 번째,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게 변할 경우. 두 번째,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할 경우. 세 번째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똑같은 폭만큼 변할 경우인데.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가자고, 이제. 결론부터. 자, 요거 해보자고. 요때 갑니다. 자, 밑에 가격과 양을 써놓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양은, 자, 공급 감소는 가격 올라가지. 반대는 거죠. 그래서 양은요, 감소는. 그러면 결국은 가격은 무조건 둘 다 망한 거예요. 올라가야 돼. 양은 증가든 감소할 수 있지. 그럼 결국 양은 뭐요? 모른다 이 말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때는 답 뭐 나와야 돼? 누구 쭉 따라가야 돼? 가격은 뭐 해야 돼? 양은 요 말 나와야 돼. 자, 바로 합니다. 이 그래프. 바로 그려볼게요. 자, 현재 원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균형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요 변화폭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변할 때 공급은 요것만큼만 감소했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죠? 그런 결과 가격은 뭐한 겁니까? 올라갔잖아. 양도 뭐한 거예요? 얘보다 증가된 거지. 나왔어요. 한 번 더. 얘도 누구 쪽 따라가지? 공급 감소 있는 값 따라가지. 공급 감소면 가격은요. 양은 요 값 나와야 돼. 무조건. 자, 실제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에서 자, 공급이 이것만큼 감소했는데 수요는 이것만큼만 증가했어. 표현 자체가. 그런 결과 가격은 과거보다 올라가지만 양은 얘보다 오히려 감소하지, 그죠? 실제 이거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확인되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암기해버리라고, 나중 가서. 밑에 있는 요거는요, 이렇게 한번 끌고 가볼까, 얘는. 자, 이건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일단 해보자고요. 이렇게 수요 공급이 있으면요. 현재 보니까 공급이 요만큼 감소했을 때. 요때 수요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런 결과 여기 있는 양은 같아진단 말이에요. 단지 가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가격은 뭐 올라가는데 양은 뭐요? 불변. 자, 그럼 요거까지 세 개 동시에 설명합니다. 해보니까 가격은 무조건 뭐요? 그죠? 요 값 나오지. 양은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지. 양은 뭐요? 모른다. 이 답 나오겠네. 자, 마지막. 얘도 바로 갑니다. 자, 가격과 양 가보죠. 수요 감소면 가격, 양 감소지. 공급 증가면 가격, 반대, 공급은, 양은, 따라서 가격은 뭐 있습니까? 무조건 뭐요? 하락하지만 양은 뭐요? 모르는 거지. 감소든 증가니까. 그러면 이 중에 중요한 사실인데 어떤 중요한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요이든 공급이든 동시에 이동되면요. 누가 더 크다 적다 설명 안 돼 있으면 이 세 개를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이든 양이든 둘 중에 한 개는 모른다. 이렇게 나와야 돼. 값 자체가. 그 반대 있는 값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정리해보면 이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훨씬 중요한 거지. 이건 모르면 말짱 꽝 아닙니까? 이건 문제 풀은 요령.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요 공급이 단독 있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서 그다음 같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건 한두 번 정리하면 그만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여기 있는 이걸 반드시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 가져가고 난다면 뭐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 푸는 것은 뭐 어떤 스킬상 문제니까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시라, 나중에. 자, 일단 여기에 설명되어진 게 우리 강의 노트 13페이지 뭐 있습니까? 그 밑에 설명 다 돼 있거든요. 그죠? 갈로 1번도 있고 우측에 갈로 2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꼭 하실 건요. 이걸 다 제 그래프를 다 그려보지 말고 한 두 개 정도만 그려보시라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뭔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되면 그다음부터 뭐 이건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분은 무조건 여기 있는 이게 중요한 거야. 얘가 주구장창.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나중 가서 다시 보시는데 자 일단 이거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지금 풀 거예요. 문제. 자, 문제 21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1번. 자,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이다. 공급 뭐 묻는 거예요? 공급 증가 묻는 게 증가. 그죠? 그래서 21번이니까 1번 건설업체 수가 증가중 공급 증가지. 2번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공급 증가입니다. 3번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공급 감소. 얘가 답이죠. 자, 4번 뭐 있습니까? 원가 절감도 공급 증가고. 5번도 집 지을 때 땅값이 싸면 그러면 건축비가 절감되는 거지. 그래서 공급 증가. 자, 그래 보시고. 그럼 26번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21번 답 먼저 합니까? 이겁니다. 자, 답은 제가 설명드릴게. 공식 이거죠. P는 뭐 있습니까? 26번 100-4QD 아닙니까? 근데 거기 밑에 설명 보니까 이게 2배죠? 여기 볼래요? 항상 뭐니 2배, 3배, 배수가 딱 나오지. 남 밑에도 여기다 그 배수만 나눠주라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답은 뭔데? P는 100-2Q야. 이게 답이라고. 이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은 분명 아닙니다. 비록 이게 야매인데, 하여간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문제는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 다음요. 어디를 갈 건가 하면 지금부터. 앞에 그럼 다 풀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균형시장에서 28번부터. 28, 29는 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에 들어가면 이게 수요 쪽에 영향 주는 거냐, 공급에 영향 주는 거 먼저 파악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볼래요? 이게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수요 감소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28번은 해당 지역의 강력 범죄율이 하락한단 말은 수요 공급 어느 쪽? 수요 쪽이지. 그죠? 그 결과 이 지역이 쾌적성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수요 증가 묻는 거지. 그 집값은 뭐 있습니까? 올라간다 이 말이고. 29번. 녹지 공간 확충돼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수요 쪽 묻는 거지. 주거지역의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뭡니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32번부터. 자, 32번은 원자재 나오는 순간 딱 생각할 게 공급이에요, 공급. 항상 나오거든 수요인지 공급이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 나서 이건 뭐 있습니까? 공급인데 가격이 하락했죠. 이 말은 공급이 뭐한 거예요? 증가된 거지. 자, 공급이 증가되면 무조건 가격은 반대야.
양은 같은 방향이고 공급이 증가된다면 양은 뭡니까? 증가되지만 가격은 뭡니까? 하락하는 나야 되죠. 33번 갑니다. 자, 공급 불변 뒤에 뭐 수요 감소나 있지. 수요 감소는 무조건 수요는 같은 방향이야. 감소이니까 가격도 양도 둘 다 뭐 있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38번 공급이 뭐한 거죠? 네, 증가된 거지. 이렇게 하면 공급 무조건 가격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 증가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요 증가된다. 그죠? 자, 39번 갑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수요가 더 크지. 그럼 무조건 수요 쪽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수요 증가 쪽 따라가면 결국은 수요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지. 수요가 증가니까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뭐요? 증가하죠. 자, 그 다음 40번. 누가 더 큰 거요? 공급 감소가 더 큰 거지. 공급 감소 쪽에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급 감소이면 무조건 공급은 가격은 반대다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감소이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요 감소합니다. 그럼 41번 이거는요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걸 자꾸 내준 목적 이런 겁니다. 다음에 가면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내용은 할 건데 그 41번은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말입니다. 문제가 가격 하락이죠. 자, 볼래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물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있죠.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면 여기 있는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전자후자. 이 답이 달라져. 그죠? 볼래요? 자, 이게 현재 원인 되면요. 이 결과거든요, 이게.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뭐해? 공급은요. 이게 나야 돼. 현재 이게 결과면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어떨 때? 떨어지고 공급이 어떨 때? 혹이 묻는 게 요거 묻는 거요? 요거 묻는 거요? 응? 요걸 결과 이거 아닙니까? 하락시키는 원인 요거 묻는 거 아니야? 2번 묻는 거야? 혼돈하면 안 돼 이거?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이유가 있다면 이거 한 적이 있죠. 다시 보세요. 아까 보니까 제가 A 물건과 B가 대체 관계.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결과 여기 있는 요 수요 감소하지? 그 결과 B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뭐 있습니까? 아니 아까 우리 처음 배웠을 때는 가격과 수요는 반비를 한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단 말이야, 이걸. 그죠? 말될 수 있지. 어떨 때? 비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 증가되지. 아니에요? 아니, 가격과 수요랑 반비례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 문제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풉니까? 요렇게 순서를 갑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요 값 먼저 구하고, 요걸 통해 이 값 구하고, 요걸 통해 이 값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뭡니까? 이 논리야. 논리가. 아주 단순한데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걸 헷갈려 해, 사람들이. 요 두 개를. 수요 법칙은 항상 뭐예요? 가격이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수요랑 묻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이건 아니에요. 이 가격이 하락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할 이게 원이에요, 원인.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걸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 기억이 사실 문제 좀 어렵습니다. 기억은 대체 주택인 대체자 아닙니까? 근데 가격 안 나왔잖아. 양이 나왔지. 그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수요, 대체적 수요 감소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당해 재반 인도 수요 증가입니다. 요거. 보세요. 대체적 수요 감소했잖아. 하면 당해 재반 수요 증가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올라가요? 그죠? 가격 상승률이라고 이건.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주변 환경이 뭐 개선되면 수요 많은 거요? 증가하지? 그러나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 생산성 향상되고 공급 많은 거지? 자, 보세요. 이 요건 맞춰줬네. 공급이 증가인 건 요 답 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답은 여기 답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니얼번, 미연번, 가구, 소득, 이 증가, 인구, 유입은 수요 증가지. 그러니까 기업, 니얼, 미연번, 저기 좀, 네 개 더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는 분명히 가격 상승이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이건 할만하죠. 하셔야 돼, 이거. 에? 내년 시험 나오니까.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조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책 보시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고요.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그럼 101, 102는요, 요건 지급하지 않고 우리 아마 5월달 가면 요 계산 문제 풀 겁니다. 자, 그건 그때 보시고요. D장에 102페이지 보니까 균형 이동이 있죠. 맨 밑에 큰 2번. 자, 여기 갈로 이 1번에 수요 공급이 각각이 변동했을 때에서 103페이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요거 집에서 그림 그려보시라고요. 자, 우리 결론 알고 있죠? 1번은 수요 증가면 자동 가격도 양도 둘 다 뭐 한다고? 올라가지. 수요는 무조건 같이 움직여요. 무조건. 2번 수요 감소면 가격도 양도 둘 다 무조건 감소해요. 3번, 4번 공급이란 것은 가격만이 그 말과 반대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3번처럼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 4번처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이거 마시면 안 돼.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양갈로 2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나 있죠. 요건 우리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뒤에까지 쭉 설명되어 있어요. 2번, 3번, 4번 돼 있는데 거기 있는 말이 요거죠, 요거.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나 같으면 요 그림 한번 그려보고 요 그림 한번 그려보겠다고. 아니면 요 그림과 이렇게 그리든지. 하여튼 상반등을 그려보세요, 상반등을. 한 번만 그려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려보는 거하고 있죠. 그냥 나머지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데 다릅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어차피 뭐 우리 시간 많이 남았죠. 앞으로 한 7개월 이상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때 열심히 좀 시간 쓰시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려보시고 그 다음 105, 106 네, 이런 거 쭉 넘어가는데 그러면 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106페이지 있는 분에 확인 학습이 있지? 네, 그거 한번 풀어보자고. 106페이지 확인 학습. 그 앞에 있는 우상향, 우하향, 이건 뭐 강아지 소리고, 그죠? 그거 뒷말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뒷말이 뭐 있습니까? 수요가 뭐하고, 공급이 뭐하고, 이게 키워드 아니야.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 아까 했던 방식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되는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감소하지. 그런 결과 수요이든 공급이든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 일단 그럼 결국 거기 나왔을 때 답이 안 되는 건요. 1번, 2번, 3번, 4번 절대 답이 안 돼. 왜? 아니 여보세요. 둘 다 여보세요. 동시에 이동될 때 누가 크다 설명 안 되신 둘 중에 한 개가 없으면 모른다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근데 거기 1번, 2번, 3번, 4번 모른다가 없잖아. 그래서 답이 5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자, 106, 107 그냥 그대로 통과하세요. 자, 버려봤으면 좀 쉬었다가 이제 탄력성 할게요.